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예비 고일 설명회 10분 이상 예약을 해주셨는데, 어, 5층으로 알고 계시는지, 하여튼, 우선 지금 한 9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로지그 과학학원의 원장이고요. 제가 이제 물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학원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늘 제가 새겨왔던 이제 교육의 목표인데요. 학자처럼 공부하고 귀신처럼 시험 보라,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다루는 과목이 과학이라 보니까 과학이 기본적으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상황에 대해서 해결법을 찾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학생들한테 식은 이런 거고 여기에 이런 것을 대입해서 답이 나오면 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해를 바탕으로 식이 기억이 되고,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이제 물리식을 설명하면서 이제 각각의 공식들은 다 각자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을 해서 좀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서 최종적으로 이제 시험 결과까지 잘 내는 것을 목표로 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제가 사실 굉장히 오래 했어요, 이 일을. 그래서 그냥 그렇게 공부시키는 게 이제 저한테는 좀 배어 있다, 이렇게 저희 선생님들 모두에게 그렇게 배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예비 고1은 이제 새로운 개정 교육 과정을 이제 처음 이제 맞는 학년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이 내신 5등급제 되는 것과 수능 과목의 변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그 학점제가 되다 보니 절대평가를 기본으로 하지만, 절대평가 하다 보면 점수 부풀리기라든지 이런 이제 폐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상대평가를 지금 현재와 다르게, 현재는 9등급제죠. 이제 5등급으로 같이 기재를 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상대평가이기는 하죠. 이제 다만 현재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4%까지고 이제 2등급까지 전체 누적이 11%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1, 2등급이 이제 1등급으로 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3등급, 4등급 그리고 5등급 대 초반 친구들이 이제 2등급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내신에서 학생들이 내신을 빠르게 그 중단을 해버려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열심히 해도 1등급 받기가 어렵고, 또 뭐 물1이나 물2 이런 과목들은 또 학생 숫자도 되게 적어서 1등급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선진국처럼 5등급제로 가는 것을 선택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능 과목이 현재는 고등학교 2학년 과목, 이 17과목 중에서 이제 2개를 택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제 지금 예비 고1부터는 2028학년도부터 이제 문이과 상관없이 공통사회와 공통과학, 이게 1학년의 과목이죠. 얘가 이제 탐구 과목으로, 수능 과목으로 채택이 되어 있어서 수능 준비도 조금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개정 교육과정 보시겠는데요. 과학교과에서 이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누는데, 전문 교과는 이제 특목고에 해당되는 얘기라서 이제 보통 교과를 먼저 보시면, 이제 이것들이 공통 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선택 과목인데, 아무래도 융합 선택은 3학년 2학기 때 이제 주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게 총 최소 174학점을 학생들이 이수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단위제였는데 이제 학점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영수에서 최대 81학점까지를 듣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93학점이 남는데, 그 93학점 중에서 뭐 예체능, 뭐 그리고 뭐 제2외국어 이런 것들이 이제 36학점을 들어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공통부터 이 선택까지 사회과학에서 총 57학점을 듣게 되고,
그럼 그 중에서 또 공통 과학과 공통 사회를 빼면은 결국에는 선택에서 한 33학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33학점을 선택 과목에서 본인의 전공에 맞게 이제 잘 선택을 해서 학생이 수강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변화를 보시면, 자, 왼쪽이 이제 지금 현재의 통합과학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개정의 통합과학인데, 지금 보시면 사실 거의 똑같아요. 이 빨간색으로 글자가 쳐져 있는 부분만 추가가 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약간 뭐 순서가 조정된 정도. 이건 이제 1학기의 통합과학이고요. 이제 2학기의 통합과학을 보시면 역시 왼쪽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 오른쪽이 2022 이제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동일합니다. 이 빨간색이 이제 추가된 부분인데 뭐 엄청 그렇게 유의미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통합과학은 사실상 이제 작년의 통합과학까지와 크게 다를 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2 과정에서 듣게 되는 이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그리고 지구과학,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에 해당되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물리니까 물리를 말씀드리면 얘가 이제 물리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학 1과 물리학 2입니다.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물리학은 물리학 1에 대응되는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이 단원이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오히려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리학 2에서 이 힘과 평형, 이제 회전 정력학을 다루거든요. 근데 그게 물리학의 평형과 안정성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물리학 2에서 전기장과 정전기 유도, 이 부분이 물리학 1에는 없는데 물리학의 전기장과 전이차, 그러니까 전기장 개념하고 전이 개념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또 물리학 2의 축전기, 또 이 파트가 물리학의 축전기가 들어옵니다. 또 사실 전기장과 축전기가 들어가면 여기 지금 물리학 2에 있는 회로도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문제에는 사실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회로를 다루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주제만 봤을 때에는 물리학 1보다 오히려 물리학이 더 많아요. 빠지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물리학 1에 힘과 운동과 운동량과 충격량이 이제 물리학에서는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 그러면 역학이 좀 빠졌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게 왜 빠졌냐면 이 힘과 운동과 운동량과 충격량은 통합과학에 있어요. 그리고 뭐 운동량과 충격량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힘과 운동은 뭐 시간과 속도와 가속도와 거리 변이와의 관계를 다루는 거라서 이제 모든 역학, 운동량, 충격량, 역학적 에너지 보존, 뉴턴의 운동 법칙, 여기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에 해당되는 파트인데 이 부분에 그냥 다 기본으로 내포가 되어 있어요. 힘과 운동은. 그래서 힘과 운동은 여기에 넣을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다루는 그 소재는 더 많은데 이제 물리학 1은 1년 과정이고 물리학은 이제 6개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교과서가 나와 있지 않고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양과 깊이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요 열과 에너지 전환이 이제 여기에 열역학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또 이 광속 불변이 이 시간과 공간, 여기가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거든요. 그게 조금 가볍게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은 좀 가볍게 들어오고 나머지는 큰 차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양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물리학뿐만 아니라 화학, 생명, 지구과학도 다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물리학 2와 진로 선택의 물리학이 이제 물리학 2에 좀 대응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물리학 2가 이렇게 두 개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지는데 역시 빠짐없이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역학하고 연력학 파트예요, 물리학 2에. 그리고 이 탄성파와 소리가 이제 파동 파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 전자기와 양자가 이제 전자기 파트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빛과 양자, 여기가 이제 광학과 현대 물리가 들어가 있어요. 역시 빠진 주제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이 핵반응은 현재 물리학에서는 고교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핵반응이 들어오고 하니까 역시 아무래도 뭐 진로 선택 이러니까 다루는 소재는 더 많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생이 전공에 따라서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우선은 만약에 학생이 공대를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앞에 물리학은 이제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되겠고, 또 이제 의치대를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화학과 생명의 단원들이 좀 더 직결이 될 거니까 화학 생명에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치대는 무조건 어려운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도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총 33학점 정도 남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남는 학점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럼 뭘 들어야 되는가? 그러면 물리학과 그다음에 요 진로 선택 둘 중에 하나, 이걸 듣는 게 아마 유리할 거예요. 뭐 당연히 뭐 지구과학에 있는 단원들을 듣는 것보다는 이제 물리학을 하는 것을 이제 당연히 이제 대학에서는 선호를 할 겁니다. 기존의 이제 수능 물리학 문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에 5고의 문제고, 이게 이제 올해 수능 16번 문제예요. 이제 이런 형태인데, 통합과학 수능으로 예시문항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거를 보시면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물리학 해당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이제 분당에 있는 어떤 학교의 통합과학 문제보다도 좀 쉬운 편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문제에 지구과학과 생명과 화학이 이제 결합되어 있죠. 이제 융합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또한 이제 물리 전체적으로는 베이스는 물리 문제인데 이렇게 지구과학 내용을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이건 이제 예시 문항이고 앞으로 수능까지는 3년이 남았기 때문에 난이도는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요 왼쪽의 문제들이 이제 그냥 좀 보기에도 뭔가 되게 글이 많고 그림도 약간 압박감을 주는 이제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렇게 어렵게 내도 올해 물리학 1 1컷이 48점이에요. 45점이 2컷이에요. 사실 올해 물리 어려웠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어머님이나 제가 대학을 갈 때보다 학생들이 사실 시험을 보는 그 과목이 줄어들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하는 과목에 대해서 실력이 너무나 올라가요. 그리고 고3 되면 사실 2학기에는 학교에서 그냥 수능 공부만 하거든요. 그 때문에 사정없이 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변별을 하려면 난이도가 이렇게까지밖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시 문항이지만 당연히 난이도는 올라갈 거고, 또 융합형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 자유도가 뭐 엄청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정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과거에 수능 3과목, 과탐 3과목 선택했을 시절에 연세대 논술이 이제 수리 논술, 과학 논술 모두 봤었는데, 그때 과학 논술이 이제 물화생지 전부 융합형으로 나왔었거든요.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중앙대도 지금은 과학 논술은 없지만 중앙대는 과학 논술 있는 내내 융합형이었어요. 심지어 수리 논술하고도 과학하고도 융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렇게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수시의 정시와 정시의 수시야, 이건 사실 그 미미민우라는 분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랑 너무나 생각이 동일해서 와 진짜 너무 잘 쓰셨다라고 해서 이제 저도 넣어봤는데요. 지금 그 개정 교육과정의 기조는 크게 이건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공대를 가야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과목 간 유불리 때문에
이제 물화를 안 하고 생지를 하고 이제 수능을 봐서 이제 공대를 가고,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생지에서 생명도 안 하고 이제 사탐으로 학생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화를 하지 않고 이제 공대로 오는 학생들, 이제 그건 상당히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이 너무 빡빡하니까 내신을 고등학교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부터 학생들이 막 포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냥 나는 정시로 간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이제 폐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내신도 좀 등급을 완화시켜주고, 수능도 통합과학을 해서 이 정도 물화는 하고 와라. 이게 이제 기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수능이나 내신이나 모두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수능도 무조건 잘 봐야 되고 내신도 무조건 이제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 없이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수능이나 내신이나 어느 하나 놓침 없이 다 어느 정도는 열심히 해줘야 하는 이제 그런 기조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예시 문항에 비해서 수능 문제의 난이도는 어떻게든 무조건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합과학에 해당돼서 이제 수능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수능 탐구 영역보다는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물화생지 모두 킬러 단원이 있는데 그 킬러 단원의 양만큼 킬러 단원이 그 통합과학에는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수능 탐구보다는 조금 난이도는 낮을 거예요. 아마도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게다가 이제 또 문과생들도 함께 치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등급 조정이 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난이도는 상승하겠으나 현재 수능 과학보다는 조금 쉬울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럼 이제 변별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서울대는 사실 정시에서도 내신 성적 포함시키는데 이게 이제 내신을 열심히 한 친구들이 대학에 왔을 때 성취도가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각 학교에서도 경희대 교수님도 그렇고 각 대학교에서도 이거를 고려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학별 고사가 이제 부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내신 5등급제가 되니까 지금처럼 내신을 막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수능 끝까지 내신을 좀 잡고 가야 할 것 같고, 또 이제 고1 과목이 수능 과목이 되다 보니 수능 공부가 좀 일찍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실 이제 예비 고1이면 앞으로 남은 기간 중에서 지금처럼 시간이 많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더 이 시간은 어려운 공부를 하는 거를 권유를 해요. 그래서 막 너무 과하게 거부감이 있지 않다면은 이제 물원, 화원, 생원 하는 것을 좀 더 권하고요. 또 물화생을 했다면 그 물화생의 심화 특강을 듣는 것을 좀 더 권합니다. 이게 뭐 100%는 아니지만 통과해 있는 물리 단원, 화학 단원들을 물원, 화원에서 이렇게 흡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물원, 화원을 공부하게 되면 통과 문제도 이 정도까지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미리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문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중학교 때까지 과학이 너무 싫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통합과학을 해서, 그래도 어차피 수능 과목은 통합과학이니까 통합과학을 이제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3월부터의 내신을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는 사실 예년에 비해서 제가 시간을 엄청 많이 깔았는데 그래서 다 개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모집 중이고 웬만하면은 개강을 많이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신 대비 과정은 이제 3월부터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된 이후부터인데요. 그래서 이제 방학 동안에 이렇게 방학 특강으로 선행 준비를 하고 이제 3월부터는 이제 내신 대비 과정을 듣게 됩니다. 이제 4번의 시험이 있잖아요. 그때 한 번의 시험당 한 8주 정도, 8, 9주 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앞에 3, 4주는 이제 개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 5주는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 통합과학이 뭐 물원, 화원, 생원에 비해서 어렵지는 않지만 내용이 엄청나게 많고 그 디테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거를 다 외워야 하고 그 과정이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의 과정도 학생이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거를 학생이 술술술술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3, 4주의 개념 정리 기간은 이제 방학 동안 방학 특강으로 한번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꼼꼼하게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는 우선은 양이 어느 정도 많아져야 되고요. 그 동안 이제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풀이하고, 그 다음 이제 한 권 한 권 끝날 때마다 심화시키고,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이에요. 학생이 문제집 뭐 4권 풀었다, 5권 풀었다, 6권 풀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알차게 2권을 풀었어도 틀린 것을 무조건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 왜냐하면 반복을 하지 않으면 그 틀린 문제가 다시 나왔을 때 무조건 똑같이 또 틀립니다. 똑같은 사고의 과정으로 문제를 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내신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진짜 고1부터는 5등급제가 되기 때문에 진짜 포기하지 말고 내신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뭐 아무리 이게 등급제가 좀 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람인지라 이제 한 번에 시험 동안 중학교와는 다르게 이제 시험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면 컨디션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똑같이 학생이 공부한 만큼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못 보는 시험도 있는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반 안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그럴 거기 때문에 이걸 한번 못 봤다고 해서 막 포기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줘야 되고, 또 내신 공부가 당연히 수능 공부이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잊지 말아야 돼요.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써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웬만하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스템 안에서 공부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유는 우선 학교에서 그 내신 범위가 거의 시험 전날까지 나가요. 그래서 학교 진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 내신 공부가 안 됩니다. 그냥 거의 그냥 시험 보기 전날까지 진도 나가니까요. 그리고 혼자 하게 되면은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그 우선 순위가 밀려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숙제 내주는 거 하고 나면 이제 남는 시간에는 학원 안 다니는 과목을 알아서 공부하는 것은 사실 어린 친구들한테 쉽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사실 폰 들고 보는 게 쉽죠. 자,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제 숙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남들이 공부하는 걸 좀 봐야 돼요. 그래야 자극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의 내신만 경험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신이 어느 정도 난이도까지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도 경험 있는 선생님들로부터 이제 좀 그 방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통합과학 내신은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하냐면, 이제 교과 내용 이상의 문제가 나오니까 적정 수준 더 심화해야 되고, 이거는 기존에도 그랬는데 이제는 수능 과목이 되니까 더 심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예전 통합과학도 그랬고 올해 통합과학도 그런데 어머님들이 이제 중등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통합과학 자체가 난이도가 엄청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사실 중등 내용이 별로 있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부분들이 그 위에 상위 과목하고 아주 골고루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는 통합과학이 학교별로 자유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뭐 나가는 순서도 막 제각각이고, 이제 뭐 가르치는 그 깊이라든가 양도 제각각이에요. 뭐 어떤 학교는 전공의 선생님이 생명이시다 그러면 막 생투에 있는 내용까지 막, 그게 이제 통과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변별을 하려다 보니 이제 그런 식으로 하셨었는데, 근데 그래도 통과도 지금 이제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점점 순서대로 나아가는 이제 형태로 변화해 왔고, 이제 수능 과목이 되니까 이제 더더욱 좀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통과는 뭐 아무리 그래도 내신이니까 변별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뭐 평가원처럼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뭐 어려우면서 심지어 문제가 막 아름답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소 애매하고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저희가 봤을 때 좀 지저분하다 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학교 내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문제가 깔끔하고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처럼요, 표현이 아주 깔끔하고 답이 딱딱 떨어지는 문제보다도 좀 애매하다, 지저분하다 이런 문제까지도 연습을 권장을 합니다.
이제 수능 과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연결성이 있는 물원, 생원, 화원, 지원의 연관 단원은 이제 기존의 수능 모고 난이도까지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학교별 내신 하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마다 작품이 다르고 하니까 그게 필요하겠지만, 사실 과학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문제가 여러 유형들이 있잖아요. 뭐 지식을 묻는 문제도 있고, 추론형 문제도 있고, 뭐 계산형 문제도 있고, 자료 해석형 문제도 있는데, 어느 학교는 이 중에 이 유형만 낸다 이런 것도 없고, 또 어떤 학교는 문제 난이도가 뭐 10까지 있다면 뭐 7, 8 난이도만 낸다. 어떤 학교는 10 난이도만 낸다. 이런 게 없어요. 1에서 10까지 고른 난이도를 무조건 다 내기 때문에 어느 학교든지 다 준비할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저희 학원의 내신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학교의 내신 대비할 수 있게 수업을 하고, 이제 학교별 선생님별 성향은 있어요. 선생님들이 약간 이런 유형의 문제를 좋아하더라. 이제 복합적인 개념이 들어간 걸 좋아한다. 아니면 계산이 지저분한 걸 좋아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파악해서 또 학교별 이제 보충 유인물 같은 거 나오는 것들 다 파악해서 이제 개개인 맞춤별 학교별보다는 학생별 맞춤형 내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 직전 대비해서 봤던 것이 이제 내일 시험에서 나올 수 있게 이제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저희 학원은 이제 다시 돌아오는 학원인 것 같아요. 저희 학원의 학생 수가 엄청 많진 않아요. 근데 뭐 그해 그해 이렇게 막 핫플레이스인 학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고 옆에 친구들이 가면 갔다가도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 친구들은 중학교 때도 저와 함께 선행을 했고 대학까지 저랑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해 영덕여고 내신인데, 영덕여고는 수능 특강에서 물리원을 많이 내세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영덕여고 친구를 위해서 이게 수능 특강인데 일단은 이 객관식 보기를 다 지워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변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보기를 추가로 변형을 해서 이제 문제 풀이를 시킨 거거든요. 이게 객관식이 되면 학생들이 훨씬 정답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보기 조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그 옛날에 그 민사고 다니던 친구인데 그 친구랑 제가 이제 민사고 내신에서 수능 끝까지 갔었는데 연대 의대를 갔거든요. 수능에서 전체에서 한두 개 틀렸어요. 근데 진짜 잘하는 친구죠. 근데 그 친구도 제가 수능 한 2달 전에는 이렇게 문제들을 다 주관식화해서 풀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정답률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진짜 2배 이상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내신을 이렇게 조금 더 어렵게 공부를 시키도록 합니다. 이제 관리는 사실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이제 어머님과 소통을 하기보다는 그냥 학생과 개개인 소통을 해요. 그래서 너는 지금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해야 되겠고, 지금 너의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이제 높은 득점을 하기 위해선 이게 필요하고, 그래서 학생 개개인별로 거의 매주 카톡으로 왔다 갔다 해요. 어디까지 숙제했니? 숙제했으면 여기까지 해와라. 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개개인별로 이제 관리를 하는 편이고, 질문이나 소통이 좀 자유롭습니다. 저희 학원은.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저희 부원장님 카톡으로 질문해서 막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 이거 이제 바로 지난 물리 내신 대비였는데 이제 질문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보내고 했던 것들이에요. 이제 저희 학원은 조금 학생들이 질문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방학 특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방학 특강과 심화 특강이 있는데, 이제 둘 다 뭐 물원, 화원, 생원, 그러니까 생원은 유전 특강이 따로 있습니다. 또 생원 특강도 있고요. 물원, 화원, 생원의 1년 커리를 한 바퀴 도는데, 이제 그냥 방학 특강은 이제 문제 난이도가 일단 대상 자체가 처음 보거나 아니면 예전에 한번 봤지만 너무 힘들었다 하는 친구들 대상이에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2의 모고 문제와 고3의 모고 수능에서 한 중 정도 난이도까지 기출 문제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심화 특강 역시 1년 커리를 한 바퀴 도는데 이 반은 이제 방학 특강에서 할 것들 이제 한두 번은 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3 모고 수능의 중에서 상까지의 난이도를 풀면서 이제 1년 커리를 한 바퀴 돈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시간으로 따지면 방학 특강은 약간 5대5 정도예요. 이제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개념을 조금 더 천천히 설명을 할 거고 문제 자체는 조금 더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짧겠죠. 심화 특강은 개념은 제가 조금 더 스피디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시간이 더 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 배분이 한 3대7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학원 공부하면 이제 개인 공부는 언제 하냐. 근데 이게 하나의 공부로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이 학원 공부에서 연결해서 개인 공부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수업 진행을 하고 숙제도 그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훨씬 단축시켜요. 그러니까 암기해야 되는 것도 귀로 들은 게 암기도 더 잘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과학이 디테일이 엄청나요. 그래서 귀로 들은 게 훨씬 더 기억도 잘 될 거고 또 이제 문제 접근하는 것도 학생들이 접근하는 그 시야와 또 문제 푸는 과정도 훨씬 길어요. 그걸 더 짧게 그렇게 풀 수 있게 해서 이제 같은 실력을 만들기 위한 투입해야 하는 시간은 학원을 다니는 것이 더 짧습니다. 이제 화학 생명은 암기 과목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물리도 지식을 묻는 문항은 몇 문제 무조건 존재해요. 어느 정도는 점수를 줘야 하니까. 근데 이 화생이 특히 생명이 어머님들 학교 다니셨을 때의 생명과는 진짜 많이 다른 것이 이제 올해 고3 친구 중에 생원 했던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 생명과학은 생명과학이 아니에요. 추론 영역 일로 이름을 바꿔야 돼요 라고 할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IQ 테스트 문제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학교별 내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별 내신은 큰 의미가 없고 개인별 맞춤 내신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국영수를 먼저 하고 과학을 시작해도 늦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모든 공부가 어느 정도 실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간도 필요하고 역사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네 번 볼 때, 다섯 번 볼 때 얻는 것들이 달라서 이게 뒤늦게 시작하면은 뭐 5등급에서 3등급 올리는 건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2등급, 1등급으로 올리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영수와 똑같이 시간 배분을 할 거는 아니지만 뭐 국영수를 2대 2대 2로 하고 과학을 1만 배분을 하더라도 시작하는 시기는 비슷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수능 공부에서 고3 때 두더지 게임이 되지 않아요. 과학을 나중에 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수능에서 3모에서 과학 떨어졌으면 4모 갈 때까지 과학을 열심히 해요. 그럼 국영수가 또 떨어집니다. 그럼 또 국영수 올린다고 과학을 놓으면 또 계속 두더지 게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공통의 시기에 해서 함께 끌어올리려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하고 사실 오히려 수능은 수학보다 과탐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무엇보다 시간 압박이 어마어마합니다. 수학은 문제수가 많은 만큼 시간은 훨씬 더 길어요. 근데 수학 문제가 다 어렵진 않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진짜 빨리 풀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 몇 문제 어려운 문제를 위한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근데 과학은 30분 안에 20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시간 압박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과학시험 4페이지를 보는데 3페이지까지를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3번째 페이지까지 15분 안에 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 압박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에 임하면 수학보다 과학이 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해당되는 내용을 저희 그 드린 유인물의 맨 마지막에 학부모 기고문을 넣어 드렸는데 사실 그 부모님께서 오늘 오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올해 이제 그 낙생고 다니던 친구인데 재수는 강남으로 이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함께 하지 못했지만은
그 친구가 올해 수능에서 전체 4개 정도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님이 너무 이제 선배로서 후배 어머님들께 정말 당부하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근데 아직 그 친구의 입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오시지는 못하고 이제 기고문만 주셨는데 그걸 보시면은 조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사실 실력이, 저도 이제 물리 전공하고 지금 이 일을 이제 엄청 오래 하는데 제가 나이가 밝혀질 것 같아서 몇 년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생각보다 정말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도 제 실력도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조금 시간은 짧게 배분을 하더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게 전데, 저는 처음에 올림피아드로 먼저 시작을 해서 사실 안 해본 수업이 없어요. 얘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 안 해본 수업이 없어요. 저는 이제 과학 논술 있을 땐 과학 논술도 많이 했고, 뭐 심지어 민사고 내신 친구도 많이 해서 AP 물리도 많이 했고, 또 올해는 또 민사고 친구 그 카이스트 심층 면접 수업하느라고 또 심층 면접 준비도 시키고, 이제 안 해본 수업이 없고, 저는 매년 물리 2 수업을 1년에 한 회 이상은 꼭 합니다. 저는 물리 2를 편하게 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왜냐면 이 수업을 놓으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인원이 적어도, 사실 고등학생들은 진짜 수요가 없는데 중학생들은 항상 수요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적어도 매년 1년에 한두 번은 물투 수업을 하는데, 전 정말 안 해본 수업이 없고, 이제 제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이렇게 어떤 한 단원의 개념을 설명할 때 정말 이렇게 하나의 그 연결된 흐름 속에서 수업을 해요. 그래야지만 이제 학생이 개념이나 원리를 훨씬 심플하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조금 색다른 시각에서 많이 해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와 공부를 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학생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신데, 이승훈 선생님은 제가 이번에 한 타임밖에 넣지 않았고, 이승훈 선생님은 그 화학 선생님 중에 김준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대성마임에게 김준 선생님의 모든 컨텐츠를 만들고 풀이법을 사실상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승훈 선생님은 정말, 근데 이제 대성 마이맥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안 되셔서 심화 특강 하나만 넣고, 대신에 그 반은 최소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개강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선생님들은 되게 좀 다정하고 친절하세요. 그래서 뭐 실력이나 강의력은 당연하고, 이제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하게 질문하고 이제 좀 내가 좀 챙김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제 저희 시간표고, 시간표는 역시 그 마지막에 저희가 인쇄를 해서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그 낮장에 상담 카드를 받으셨을 텐데 그거에 꼭 작성을 해주시고, 특히 개별 상담을 원하시면은 거기에 작성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개별 상담 전화를, 내일은 저희가 이제 수업이 많고 해서 월요일부터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화학 생명에 대해서 부원장님이 이제 네,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지크 과학학원에서 화학생명 담당하고 있는 강은혜라고 하고요. 일단 앞에서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은 스킵하고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원장님이랑 같이 일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거의 저는 17년 정도 횟수로 됐고, 원장님은 좀 더 오래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 때부터 같이 일을 했었고, 저는 아르바이트로 이제 일을 시작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계속 같이 일을 하면서 호흡이 잘 맞으면서 이제 학원도 같이 원장님이랑 계속 같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 아직 아이들이 중학생이시잖아요. 그런데 대입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출발을 하셔야 정확하게 대비를 할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바뀐 입시 요강은 원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지나가면요. 이제 28년도 이후에는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보는데 이게 이제 예비 고1 대상으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3개년 동안은 아마 저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대학별로 입시 요강은 약간씩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거의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신에서는 9에서 5등급으로 되기 때문에 앞에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등급 받기가 좀 수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대신에 사실은 1학기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를 망치면 정시로 들어간 아이들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은 내신에서 1등급 받는 게 거의 힘든데 그것이 좀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고3 2학기까지 내신을 계속 대비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지금 학생들한테는 적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서술형이 좀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뒤에서 낙생고 문제를 샘플로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수능이랑 동일한 문제가 내신에서 나와요. 근데 이걸 이제 서술형으로 바꾸겠다라고 이제 나라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수행평가랑 발표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지금 이미 지금 입시에서도 학생부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들은 더 많이 확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대에서도 수시에서 면접 방식이 변화될 거고 이제 면접이 좀 더 지식을 묻는 형태가 아닌 의견을 얘기하는 형태로 좀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앞에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건 좀 빠르게 넘어가면 난이도는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내신이 그럼 중요해지는데 내신 과목 같은 경우도 지금 선택 과목으로 이제 지금 하고 배우는 내용들이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전체 단원을 쭉 확인을 해본 결과 배우는 내용에서의 크게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 주변 고등학교에서 내는 내신 문제의 수준이 내려갈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 기본 배우는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기출 문제를 못으로 해가지고 내신을 내는 것은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통합과학으로 이 수능을 보기 때문에 과학을 좀 등한시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신의 중요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고1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내신 관리를 계속 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명확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학종일 경우에는 세특이 중요한데요. 세특은 잘 아시겠지만 탐구보고서 작성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근데 탐구보고서 작성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배운 교과과정 안에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부분들도 중학교 때부터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내신 관리에다가 그리고 세특까지도 좀 고려를 하면서 보고서 작성하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하면서 가면 좋고 보고서 작성은 무조건 이제 실험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독서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거 갖고 연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도 되기 때문에 이제 배우는 내용에 관해 가지고 이제 뭐 독서라든지 아니면 실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고1이나 고2 때 좀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은 앞에서 이제 보셨겠지만 이제 1이라고 하는 것과 2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이제 통합과학과 실험에서만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이런 이제 명칭, 뭐 화학 반응의 세계, 그다음에 생물의 유전 이런 것들이 이제 생명과학이 될 것이고 이제 거기서 배우는 내용들이 이제 조금 달라지게 될 텐데요. 이제 명칭은 바뀌었는데 실제로 이제 배우는 단원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이게 화학이고요. 이건 일반 선택이라서 모든 학생들이 이제 다 선택하는 과목인데 여기서 사실 달라진 내용은 평형상수 평형의 이동밖에 없어요. 나머지 화원 지금 화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배우니까 당연히 내신에서도 지금 수능에서 출제되었었던 아주 고난도의 문제를 이 주변 고등학교 낼 수밖에 없어요. 이 주변 고등학교 내신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수능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능은 고난도 문제 수가 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3문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늘고 같은 경우는 고난도 문제가 한 15문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보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부족하고 더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2등급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대학 못 가요. 그래서 1등급 10%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내신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출발하게 되면은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내용은 사실 뭐 선행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열심히 풀고 올라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뭐 방학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을 활용을 해야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바뀐 내용은 이제 이 일반 선택에서 생명과학에서는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는 가계도 파트가 빠졌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출제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빠지고 대신에 그 파트는 진로 선택 과목에 있는 파트로 들어갑니다. 유전 파트로. 일반 선택에서는 대신에 빠졌지만, 그렇지만 여기 뭐 DNA와 유전자 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염색체하고 DNA하고 유전자 파트에도 킬러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내신에서 어렵게 문제를 낼 것 같고, 그다음에 생투 내용들이 내려온 내용들이 있어요. 생명과학 2에 해당하는 거. 예를 들어서 개통수라든지 분류 체계 이런 파트가 원래 생명과학 2에 있었던 내용이 이제 내려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투에 기출됐었던 문제 모수로 해서 내신으로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10%까지 1등급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경쟁이 좀 덜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신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쟁이 덜해진다고 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신은 열심히 준비를 해야지 되고요. 요거는 이제 선택 과목,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직 중학생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올라갈 계획이긴 하지만, 사실 대학에서 내가 어떤 쪽 전공을 할지를 미리 조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과목별 이제 자기 진로와 관련된 과목들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과목들을 선택 안 하게 되면 대학 입시에서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큰 틀에서 내가 자연계로 갈 것이다. 그리고 자연계에서 어떤 파트를 이제 전공을 할 것인지를 조금 1학년 때부터 계획을 좀 잡아야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학기마다 과목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잘 맞지 않으면 뭐 바꿀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한 과목, 한 전공하고 관련된 그런 선택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미리 학생들이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포와 물질 대사 파트는 이제 생투 내용이라고 거의 보면 돼요. 거의 여기서 생명과학 1에 해당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다 생투 내용이고, 그래서 세포와 물질 대사는 진로 선택 과목이고 생명과학 2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신에서는 생투 문제를 사용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생물의 유전 파트가 이제 유전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단원인데요. 여기는 기존에서 배우는 유전, 생원에 나오는 유전에다가 생투에서 유전자 발현이랑 생명과학 기술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원하고 생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제 학교에서 내신으로 출제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합과학 융합형 문제라고 샘플로 교육부에서 이제 나온 문제들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문제를 자세히 봤을 때 융합형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개개별 그냥 물리 문제, 화학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융합형이라기 굉장히 모호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화학 문제입니다. 얘네들. 이건 생물 문제고. 그래서 아직까지 융합형의 샘플이 교육부에서 나온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수업을 할 때는 전체 기본 베이스를 수업을 하고, 이제 융합형 문제는 샘플로 나온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뭐 만들거나 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융합형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것인지, 수능형으로 나올 것인지, 조금 더 약간 서술형 방식을 뭐 객관식 형태로 바꾼 형태가 될 것인지, 그거를 지금 아무것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요 사실 단원은 지금 개정이 됐어도 지금 현재 통합과학이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 개정된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책을 받아보고 너무 당황했던 게 이거 저번 교과 과정 아닌가 이렇게 했거든요. 동일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융합형 문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합과학에서 다루는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융합형 문제는 이제 과목별로 저희가 이제 진도를 다 나가고 나서 좀 시도를 해볼 수는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교육부나 이런 데서 지금
사설 문제집도 그렇고 융합형 문제가 나온 것은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융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통합과학 살아있는 상태에서 난이도만 깊게 들어갈 것인지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변화에 대한 전략은 자기의 진로를 조금 미리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과 연관된 과목을 적극적으로 수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 대학에서는 이제 교과 역량 평가를 강화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전공 연관 과목 들었는지 그걸 꼭 봅니다. 그리고 그 과목에 관련된 교과 성취도나 충실도, 그러니까 결국 성적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학원에서 그래서 이제 대형 학원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특장점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학생이랑 굉장히 밀착된 1대1 응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술형이나 수행평가 대비는 대형 학원에서 따로 힘듭니다. 준비가. 저희는 이제 학생들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서술형 그리고 수행평가 대비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수행평가랑 실험 설계 질문 받은 실제 내용을 이제 올해 거고요. 이게 지금 현재 고2 학생 친구의 이제 카톡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행평가가 이제 있는 날 저에게 질문을 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보내줬고요. 그 다음에 세특하고 관련해가지고 실험 주제하고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된 내용들 제가 질의응답을 해준 내용입니다. 시간을 보시면은 12시입니다. 막 새벽 1시에도 질문이 와요. 그럼 전 벌떡 일어나서 질문을 답변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개념에 대한 거나 아니면 문제풀이 질문들도 수시로 아이들이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이제 복잡한 문제는 풀이를 제가 이제 녹화를 해서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지난 시간 모든 수업은 다 녹화가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업 제대로 하고 있나 궁금하시면 보실 수 있을 만큼 매 수업 다 녹화를 해서 학생들이 이제 다시 보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결석을 했거나 복습이 필요한 경우는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뭐 수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신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잘 본 친구들 이렇게 답변이 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거는 주요 고등학교 화학생명 기출문제인데 사실 더 많은데 지금 예비 고1이기 때문에 제가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여기 지금 낙생고만 넣었는데 사실 주변 학교들 다 똑같습니다. 그냥 수능 기출문제 그대로 쓰세요. 보시면 왼쪽 게 실제 시험지입니다. 오른쪽 거는 2015학년도 수능 화업 문제인데요. 보기까지 기억, 니은, 디귿 다 똑같은 거 보이시죠? 아예 그냥 그대로 넣으셨어요. 폰트만 달라요. 이것도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보기 다 똑같습니다. 요새는 보기는 좀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늘 푸른 고도 보기는 바꾸세요. 근데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내용 못 건드려요. 건드리면 오류가 생깁니다. 왜냐면 워낙 복잡하게 설계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내신을 준비한다는 건 결국에 기출문제 열심히 풀어가지고 동일한 문제 그냥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다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서 그냥 내신을 내십니다. 그래서 창작한 문제는 없어요. 이건 약간 보기를 바꾸셨죠. 그래도. 그리고 여기 숫자만 약간 바꾸셨고 그림이랑 동일하게 쓰셨고요. 그래서 수능이 통합과학으로 바뀌어도 내신에서는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서술형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서술형으로 문제 유형이 조금 바뀔 예정이긴 한데요. 그것도 아마 서술형이 지금도 내신에서 서술형이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아예 100% 객관식으로 보는 학교들도 있기는 한데 서답형이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더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대로 아마 유지가 될 것 같고, 모두 100% 객관식으로 보던 학교들만 서답형의 비율이 약간 올라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신의 난이도가 낮아질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중요한 만큼 과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바뀌는 내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친구들인데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 원장님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전화번호랑 상담 원하신다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바로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뒤에도 또 설명회가 있어서 이제 바로 상담은 조금 힘들고, 그래서 연락처 남겨주시면 상담 원하신다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순차적으로 드릴게요. 오늘 너무 이제 참석하신 어머님들이 적어가지고 마이크를 안 켜도 될 수 있는데 이것도 놓쳐주면 네, 저희가 지금 5층에 원래 저희 학원이라서 5층으로 내려가시면